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지만 날이 추워지면 통증은 더 심해지기 마련인데요. 자, 어느 쪽 무릎이 아파서 오셨어요? 지금 오른쪽이 심하게 아파서 계단 오르거나 내리거나 너무 아팠는데요.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아이고 연세도 얼마 안 되셨는데.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그저 이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이 상태로 그냥 유지하고 있으면 좋겠고. 걷는다는 당연한 일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고통이 되어버렸는데요. 하루에 몇 번씩 이럴 때가 많아요. 어느 날 불현도 찾아와 일상을 점거해버린 통증의 원인은 바로 퇴행성 관절염 때문입니다. 아이고. 도대체 어쩌다가 내 다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이제부터 내 무릎의 아픈 사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네 창가의 여인. 그전에 젊었을 적엔 걸어 다녔는데. 날이 추운데도 창가를 떠나지 못하는 임완분 씨가 부러운 눈길로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관절염 때문에 밖에 나가본 지도 꽤 오래됐기 때문이죠. 거동이 많이 불편해 보이는 완분 씨. 힘겹게 움직여 무언가를 찾는데요. 그 정체는 파스. 침대 매일 맞으러 가요. 그거 좀 서 있었다고 그새 통증이 도진 모양입니다. 이렇게 참. 파스뿐 아닙니다. 이게 다 이거는 식후약. 이거는 식전약. 아우 이렇게 약. 이제는 진통제 없이는 하루하루 견디기 힘들 정도라고 하는데요. 생각 좀 해보세요. 이게 이 약인데 밥보다도 약을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속을 감당을 못해요. 막 속이 쓰리고. 그래도 어떡합니까? 다리가 아픈 거에 비하면 속 아픈 것은 참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아프면 집안일은 좀 건너뛰시지. 그런데도 계속 청소를 하시는 완분 씨. 걸레가 아니라 엉덩이로 바닥을 더 많이 닦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완분 씨가 이런 자세로 일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완분 씨에게는 일어나는 일 자체가 큰 노동이자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거는 하루 잡아다녀서 집 빠질라 그래. 이거 다 빠졌어. 어찌나 매달렸는지 봉이 다 헐거워졌는데요. 이렇게 해야 그나마 무릎에 힘이 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마루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도 큰일 치르듯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완분 씨는 왜 이렇게 무릎이 안 좋아진 걸까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로 있었는데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어가고 그냥 50분 수업을 계속 서서 했었거든요.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너무 무리해서 그 서 있었기 때문에 다리가 이렇게 아프지 않았나. 30년 교사 생활을 하는 동안 늘 조금씩 따라다녔던 통증. 그 시절 바쁘기도 바빴었지만 관절염이야 노인이나 걸리는 것이려니 생각했었답니다. 결국 너무 아파 병원을 찾았을 때에는 관절이 다 망가진 상태였고 이제는 설거지할 때나 일어서지 내내 바닥에 앉아서만 생활하게 된 것이죠. 아유 마지못해 하는 거죠. 죽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앉아서 다니고 기어서 엉덩이로 다니는 게 더 편해요. 그게. 결국은 다시 주저앉고 맙니다. 추운 날 이런 날 더 아프고 아주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어요. 사는데. 사실 병원에서는 이미 인공관절 수술을 추천한 상태. 하지만 수술만큼은 피하고 싶어 지금은 통원 치료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6개월에 한 번씩 그게 주사를 맞고 있어요. 한눈에 봐도 부어있는 무릎. 아니, 그런데 무릎은 그렇다 치고 발은 또 왜 그러신 거예요?
발 모양이 이렇게 변한 건 관절염과 함께 오랫동안 앓고 있는 또 다른 질병 무지외반증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두 하면 한 달, 두 달 신으면 가죽이 허옇게 돼가지고 빵꾸가 뻥뻥 거기가 뚫어져요. 집안일을 마친 완분 씨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요. 지호야, 어, 왜 안 놀러 와? 나 목욕탕 가야 되려고. 밥 먹고 있었어. 밥 먹고 있었어? 할머니 우리 유지호의 위로받고 싶은데 나 혼자 너무 심심하고 외로워. 유일한 취미죠. 애들하고 전화 거는 게. 관절염이 가져다 준 것은 단지 통증만이 아닙니다. 손주하고의 만남도 친구들, 가족과의 모임도 이제는 다 사진 속의 추억으로만 가능한 일인데요. 아, 구슬프기도 하지.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완분 씨가 가장 바라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다리만 안 아프다면 우선 손자들하고 같이 놀고 싶습니다. 재밌게 놀고 싶고 맛있는 거 사주고 싶습니다.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퇴행성 질환인데요. 그렇다고는 해도 완분 씨는 왜 유독 이렇게 심한 고통을 겪는 것일까요? 또 완분 씨가 이런 통증을 덜 방법은 없는 걸까요? 완분 씨의 일상생활을 통해 그 해답을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무릎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관절을 좀 마사지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근육이 상당히 많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좀 많이 없게 되면 또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분산시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걷기는커녕 서지도 못하고 앉아서만 생활했던 것이 오히려 관절염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애초에 관절염이 생긴 이유는 뭘까요? 우리 환자분을 보시면은 지금 사실 너무 아프셔가지고 약간 기어다니시는데 또 특징적인 게 무지해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 디디고 설 때 엄지발가락으로 체중이 많이 가는데 그걸로 체중을 잘 못 디디시면서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디디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무릎 안쪽에 하중이 좀 증가돼서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는 그런 하나의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또 하나의 원인 바로 식습관인데요. 워낙 움직이지 않다 보니 있는 반찬에 그냥 대충 한 끼 때우고 만다고 합니다. 반찬은 김치와 장아찌가 전부. 아이고 식사는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환자분이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신데 물론 이제 체중 관리하는 게 이제 관절염을 예방하고 굉장히 진행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만 이제 관절 연골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좀 뭐 단백질이나 이런 거 섭취가 거의 없이 그냥 채소 위주로 드시고 하시는데 지금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통증이 심각한 상태지만 완분 씨의 무릎도 사실은 얼마든지 되돌릴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초기에 사실 관절이 많이 망가지기 전에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뭐 체중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하셨으면은 지금 저렇게까지 관절염이 진행되고 통증을 느끼지 않을 것 같은데 초기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마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 퇴행성 관절염은 노년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병 중 하나인데요. 무릎 건강을 잃으면 동시에 잃는 것이 많습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애기들도 손자들도 도와주지 못하고 친구들이랑 저 여행을 가고 싶은데 내 몸이 말이 안 들어서 같이 못 간 게 속상하지. 또 여기저기 갈 때도 또 좀 계단 그런 것도 다닐 것도 못 다니고 이제 그러죠. 쌩쌩하면 뭐 달려도 댕기고 다 오죠. 관절염은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 가운데 충격을 흡수해주는 연골이 다르면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노년 인구가 늘어나며 관절염 환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증입니다. 특히 50대가 되면서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특히 여자들에게는 관절염이 쉽게 찾아오는 법인데요. 최영희 씨 역시 최근 들어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무릎이. 한 번 나갔다 오면 이렇게 무릎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쉬어야 돼요. 그래서 건강 스페셜과 함께 그 탈출법을 찾고 싶다고 합니다. 최영희 씨와 함께 관절 건강법을 알아볼 또 한 사람 하승희 씨를 만나봤는데요. 두 분 모두 반갑습니다. 두 사람의 실제 관절 상태는 어떤지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통증 정도를 알아보는 골관절염 증상 지수를 비롯 엑스레이, 골다공증, 혈액 검사 등을 실시했는데요. 과연 두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먼저 최영희 씨부터 알아볼까요? 잔뜩 긴장한 최영희 씨. 약간의 관절염은 확실히 있긴 있는데 오른쪽이랑 왼쪽을 비교했을 때 오른쪽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간격은 잘 유지가 되지만 이 뼈 아래 약간 거뭇거뭇하면서 약간 하얗게 변화가 조금은 보여요. 왼쪽에 비해서. 검사 결과 오른쪽 무릎 퇴행성 관절염 2기가 진단됐네요. 이번에는 하승희 씨. 승희 씨는 영희 씨보다야 젊으니 좀 낫지 않을까요? 자, 오른쪽 무릎이 아픈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되셨죠? 오래되죠. 오래됐죠. 한 20년은 안 돼도 한 15년 되나. 아주 심상치가 않은데요. 이렇게 뼈들이 우둘투둘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막 자라나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뭔가 뼈가 우둘투둘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연골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수년에 걸쳐서 뼈에 이렇게 이상 반응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뭐 골극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저런, 나이는 승희 씨가 어리지만 관절 나이는 더 심각한 편이네요. 관절염의 진행 단계는 총 4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연골이 다르면서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이란 그야말로 근육이 줄어든다는 것인데요. 안 그래도 25세가 넘으면 매년 1%씩 근육이 빠지는데 그대로 두면 80대가 되어서는 젊었을 때 근육의 절반도 안 남는다고 합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41.7%는 근감소증을 같이 갖고 있다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나이가 들면 거의 대부분 근감소증으로 고생하는데 관절염이 있으면 근감소가 더 빨리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기 70대 초반의 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간이 있고 그래서 지금 데리고 나왔습니다. 같이 지금 걷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불편해 보여서 자꾸 연습하라고 그러려고 합니다. 관절염이 일찍 온 양임 씨는 통증은 둘째치고 근력이 없어 오래 서 있기도 힘듭니다. 남편이 이렇게 부축해주고 그래서 가끔 잘 나와요. 그래도 운동을 해야지. 그나마 운동을 하면 살이 찌고 더 무릎이 아플까 봐서 가끔 남편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양임 씨의 관절염이 심해지면서 운동을 안 한 탓인 것이죠. 몸을 덜 움직였으니 관절염도 덜 진행되지는 않았을까? 양임 씨의 관절염 진행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무릎 관절 내부가 부어 있으세요. 뼈가 굉장히 이렇게 골극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뿔 자라나듯이 뼈가 이렇게 웃자라 있는 소견들이 많이 관찰되고 있어요. 뼈가 상하면서 안쪽에는 연골도 손상이 됐을 거고. 안 그래도 근육이 줄어든 상태에서 관절염 때문에 운동을 안 하니 오히려 관절염이 더 나빠진 것이죠.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이 더해져서 그 단계를 조금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체중을 조금 감량하는 것도 물론 무릎 건강에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례자들은 어떨까요? 영희 씨와 승희 씨의 근육 건강을 알아봤습니다. 시작! 하나!
먼저 근육이 얼마나 힘을 낼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검사인데요. 검사만으로도 힘들어 보이는 승희 씨. 당기고, 당겨. 이번에는 영희 씨 차례. 승희 씨보다 관절 건강에 좋았던 영희 씨였는데요. 근육 건강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네, 두부 모두에서 근육량은 정상 범위 안에 있지만 지방량에 비해서는 근육량이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희 씨의 경우 근육량이 적은 게 확연히 보이고요. 승희 씨는 근육량도 체지방량도 조금 더 많은 편이네요. 이와 같이 지방량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적은 경우에는 관절을 에워싸는 근육들의 기능이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관절이 불균형해지면서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육의 양을 봤으니 근육의 질도 살펴봐야겠죠. 안타깝게도 승희 씨는 관절염이 심한 오른쪽 다리에서 근육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근육량이 적을까? 그 비밀은 바로 식습관에 있는데요. 채소만 드시고 주요 영양소인 단백질이 빠져있는 밥상이네요.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하루 60g 이상의 단백질 섭취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단백질 섭취량 말고 관절염을 불러온 원인은 또 뭐가 있었을까요? 모처럼 시장에 나온 승희 씨. 아이고 추워. 야 장사 잘 되냐? 그래, 너 오래간만이다. 그래 진짜 오랜만이다. 아이고 그래. 야 오늘 시장에 뭐 좀 사러 왔다가 이 생각나서 왔지. 날씨도 추운데 못 일어나와. 일하는 거 보니까 좋아 보인다. 부럽다 야. 너도 안 아팠으면 같이 할 수 있잖아. 그렇지 맞아. 옛날에는 진짜 헐헐 날라다닐 정도로 오고 우리 한 차 팔 때 안에 두 차 팔 정도로 그게 싱싱했다니까. 근데 다리가 아파서 못 오는 거야. 사실 승희 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관절염이 심해지면서 일도 그만뒀습니다. 젊은 시절을 그저 이 시장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보냈던 것이죠. 아이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했죠. 이 자세로 앉아가지고 쪼그리로 앉아갖고 뭐 저녁에 나오면 아침까지 일을 하니 이게 다리가 그냥 관절이 온 거죠. 그래도 친구들만큼은 너무 좋았던가 봅니다. 내 다리 좋아져갖고 내년 보면은 니들하고 꼭 같이 놀러 가자잉. 그래요. 응, 놀러 가자. 꼭 응. 약속해라. 응, 알았어. 응, 알았어. 응, 다음에 보자. 응, 어이. 그렇다면 하승희 씨는 집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조금만 움직여도 저절로 나오는 신음소리. 아이 아파, 아이고 아프래. 문통에 여러 장의 수건을 깔아둔 것을 비롯해 집안 곳곳 이불이 깔려 있었는데요. 발 디딜 때마다 아픈 무릎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승희 씨의 관절염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였는데요. 부어갖고 아프고 보기도 틀리잖아요. 이게 엄청 크잖아요. 일단 무릎이 크죠. 부어갖고. 정말 차이가 많이 나네요. 무릎의 통증이 심하다 보니 앞에서 만났던 이만분 씨처럼 승희 씨도 앉아서 움직이는데요. 한 번씩 일어날 때마다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사를 하기 위해 밥상을 차렸는데요. 워낙 앉아서 이동하는 게 편하다 보니 걸기적거리는 식탁도 치우고 지금은 밥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식사도 잘 챙겨 먹는 편이 아니라 밥상만으로도 충분한 편이라고 합니다. 혼자서 하니까 뭐 하기도 귀찮고 무릎 아프고 다리 아프고 하니까 그냥 우거지 하나 지져놓고 대충 이거 내가 겉절이를 좋아해가 겉절이 하고 야채 위주로 먹어요. 관절염 때문에 의자를 치우고 바닥에서 생활하는 승희 씨의 생활 습관은 과연 무릎에 도움이 된 선택이었을까요? 승희 씨의 생활 습관을 조금 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해 보기로 했는데요. 바닥 생활이 무릎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컴퓨터로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피 실험자의 온 몸에 센서를 달아 실제 행동과 자세에 따라 무릎에 가해지는 힘을 측정하는 것인데요. 무릎이 받는 체중 부하가 적으면 적을수록 관절염에 좋은 동작이겠죠. 먼저 하승희 씨가 통증 때문에 선택한 바닥 생활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실험해 봤습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의 체중 부하를 체크한 후 바닥에서 바로 일어날 때와 비교해 봤는데요. 의자에서 일어나기, 바닥에서 일어나기. 바닥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받는 부하가 1.4배 정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의자가 더 유리하다는 뜻이죠. 이번에는 채영희 씨를 만나볼까요? 늦은 시간 인터넷 동영상을 보면서 운동 삼매경에 빠지신 영희 씨. 건강을 위해서 통증까지 꾹 참아가며 매일 30분씩 하신다고요. 그리고 바로 골프 연습으로 이어지는데 무릎이 아프다면서 이런 운동 괜찮을까요? 게다가 계단 오르기 운동까지 하신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운동들은 다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될까요? 계단을 올라갈 때와 계단을 내려갈 때 관절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측정해 봤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무릎에 약 40, 계단을 내려올 때는 발목에 약 62배 하중이 실려 전체적으로 보면 올라갈 때 훨씬 관절 부담이 적습니다. 점프 동작이 있는 운동을 할 때와 걷기 운동의 무릎 부담도 비교해 봤는데요. 당연히 걸을 때보다 뛸 때가 힘들겠죠. 실제로 점프 등 과격한 운동을 할 때 무릎은 2.4배의 충격을 받게 되므로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안 좋은 것이 있다는데요. 그래서 쪼그려 앉으면서 더 안 좋은 거는 체중을 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아, 그거 앉아 이렇게.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나마 요런 데 앉아서 이렇게 있는 거는 좀 괜찮아요. 그게 구부리고 있지만 내가 체중을 실지 않는 거예요. 요거는 괜찮아요. 무릎 건강에 안 좋다는 이 동작.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보죠. 걸레질 할 때, 또 쭈그려서 빨래를 할 때도 나오는 동작인데요. 쭈그리고 앉아서 걸레질을 할 때 하중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엉덩이를 땅에 댔을 때보다 무릎으로 하중이 쏠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세는 무릎에 얼마나 안 좋은 걸까요? 자세별 관절 부하 정도를 보면 앉아서 다리를 뻗고 있을 때에는 0, 서 있을 때는 25, 그리고 걸레질이나 손빨래는 50에서 75, 오리걸음은 150 정도로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관절이 아주 깨끗했을 때부터 관절에 해가 되는 그런 뭐 쪼그려 앉는다든가 양반다리 한다든가 계단을 심하게 많이 오르내린다든가 그런 활동을 많이 줄여주시고 또 체중 관리 또 열심히 해주셔서 체중이 늘게 되면은 이제 관절에 가해진 하중이 많아지기 때문에 관절이 많이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신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건강한 관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관리를 통해 관절 상태를 거꾸로 돌린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 건데 과연 누구실지 한번 맞춰볼까요? 이분이신가? 아니면 이분? 다들 진짜 행복해 보이시네요. 표정만 봐서는 다들 관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이 춤 저도 배워보면 좀 행복해질까요? 5분 쉬었다가 다시 또 연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관절염 극복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아, 저희 반장님 찾아오셨군요. 아이, 춤도 너무 잘 추시고 또 그냥 저렇게 항상 저렇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전에 아팠다 그러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아팠었나 할 정도로
너무 놀랄 만큼 좋은 상태, 호전 상태인 것 같고 저 연세에 진짜 열심히 하셔요. 말도 못해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칭찬이 자자할까요? 저희 안녕하세요. 혹시 네. 오늘의 주인공 맞으세요? 네, 제가 훌라 반장인 차상금인데 나이는 70이지만 굉장히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사는 반장 차상금입니다. 홀라 반장 차상금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관절 시간을 되돌린 차상금 씨의 건강 상태부터 체크해 볼까요? 그건 뭐 가져가세요? 네, 얼마 전에 저희가 그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했어요. 관절에 대해서. 그런데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는 남편 거고 이건 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나이에 비해서 그 관절이 굉장히 튼튼하고 좋다고 그렇게 결과지가 나왔어요. 대부분 60만 되어도 빨간 칸에 체크되는데 정말 건강하시네요. 아닌 게 아니라 몇 년 전만 해도 차상금 씨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제가 앉을 때 이 빨간색이 와서 있었잖아. 당신은 확실히 굉장히 좋아졌어. 그전보다 아주 많이 좋아져서 천만다행이야. 제가 관절이 안 좋아서 고생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하고 관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관절에 좋다는 음식도 일주일에 2-3번씩 꼭 챙겨서 먹고 그래서 관절이 더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 망가진 연골은 재생이 안 된다던데 관리를 한다고 좋아진다는 게 사실일까요? 안타깝게도 이제 연골에는 이제 혈관이 없기 때문에 한번 망가지면 재생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치료는 사실 더 나빠지지 않게 하고 증상을 좋게 하는 데 있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여자 71세 환자분이시고 8년 전에 저한테 왔었을 때 사진을 보면은 퇴행성 관절염 초기의 환자분이셨는데요. 이 환자분이 처음에 왔을 때 약물 치료를 1달 정도 하시고 또 체중을 많이 줄이셨고 또 이제 근력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8년이 지나서 이제 올해 6월에 우연치 않게 저한테 와서 무릎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체크를 받아봤는데 사실 관절이 전혀 8년 동안 관절염이 진행하지 않고 통증도 지금 8년 동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을 보면은 관절염이 생겼다고 해서 좌절할 게 아니라 관리를 잘 하면 충분히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절이 건강해지면서 차상금 씨가 누리는 행복은 바로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도토리가 눈 속에 있겠지? 근데 이 꽃이 이렇게 져도 이렇게 낙엽같이 이렇게 다 매달려 있어. 그래서 겨울에도 이렇게 예쁜 꽃송이 같이 파랗게. 저 또래 애들 보기 쉽지 않으실 텐데. 향나무. 할머니가 향나무. 아우 똑똑해. 그래 향나무. 관장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나무에서? 제가 옛날에 숲해설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숲해설가에서 어린이집에서도 숲해설을 했고 그리고 그 데이케어에서도 제가 숲해설을 많이 했어요. 유치원 선생님으로 일할 만큼 애들을 유난히 좋아했던 상금 씨.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애들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아이들과 맞춰 놀아주려면 달리기는 기본. 잘해 넘어진다. 손주 돌보다 무릎 나갈까 걱정되는 것 저만은 아니죠. 차상금 씨도 예외는 아니라는데요. 나도 음료수 마셔야지. 관절이 불안할 때마다 챙겨 먹는 것이 있다고요. 아니 그게 뭔데 당신만 먹어? 이건 무릎에 좋은 거거든 관절에. 근데 좋은 거라서 나 혼자 먹으려고. 아이고 그래도 나도 먹어봐야지. 어머 혼자 드시네요. 이게 뭔데 이렇게 마시는 거야? 관절에 좋은 건데 당신은 관절이 튼튼하잖아. 그러니까 안 먹어도 돼. 당신은. 나도 하나 먹어야지 이제. 하지만 음료는 거들 뿐 진짜는 지금부터라는데요. 이게 뭐예요? 청국장이에요. 건강에 관절에도 좋고 건강에 좋다고 해서 청국장을 만들어서 저는 주로 매일 청국장을 끓여서 먹고 있어요. 관절이 나빠 통증이 시작되자 제일 먼저 바꾼 것이 식단이었는데요. 식물성 단백질, 콩으로 만든 청국장.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인 생선은 매 끼니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 빨리 와세요. 생선이든 고기든 단백질 메뉴 한 가지만큼은 꼭 준비한다고요. 또 한 끼에 몰아 먹기보다는 하루 3끼에 나눠 섭취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맛있죠? 예전에는 우리가 너무 바쁘고 그래서 잘 못 먹어서 그렇게 이 건강이 좀 안 좋았었나 봐. 예. 우리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버텨야지만 애들도 우리를 좋아하는 거지. 하지만 매끼 챙겨 먹기는 쉽지 않죠. 그럴 때는 이거. 자, 이거 먹고 이게 뭐야? 관절에 좋은 거예요, 이게. 남편분 드디어 하나 맛을 보시네요. 건강기능식품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글루코사민은 대부분 갑각류에서 추출한 키토산 등을 분해해서 만든 것입니다. 식품으로 직접 섭취하기 힘들기 때문에 건강식품으로 많이 먹기도 합니다. 근래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골관절염 쪽에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글루코사민 자체가 연골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원료 물질이기도 합니다. 이게 물론 생성이 되면 연골이 부드러워지고 양도 많아지니까 심지어 염증이 줄어들 수도 있고 움직이는 데 편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주요한 성분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 글루코사민에 질소가 붙어 있는 부분에 아세틸기가 붙었다 그래갖고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 좀 길죠. 그래서 이제 NAG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NAG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글루코사민보다도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 흡수율이 3배나 높습니다. 빠르다는 얘기죠. NAG는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을 해서 통증에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뼈나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보통 골다공증이나 또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를 단백질이 들어있는 음료와 함께 먹는다면 효과가 있어서 보행 능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 먹으면 좋아지는 거야? 아, 그럼 관절 튼튼해지는 거지. 건강 튼튼. 관절 튼튼. 하지만 관절 건강을 되돌리는 방법, 과연 먹는 것만으로 끝일까요? 설거지를 하는 동안 몸을 들썩들썩. 아니, 왜 까치발을 하시는 거예요? 무릎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 관절에 참 좋은 운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이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관절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설거지 할 때, 텔레비전 볼 때 일종의 틈새에 하는 틈새 운동법이네요. 이렇게 하면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의 힘이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앉아서도 운동 실시. 여보, 당신도 나 따라서 이렇게 해봐. 그럼 관절에 엄청 좋아진다니까. 보다 못한 손녀가 나섰네요. 아이고, 효손이네, 효손.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야? 땡긴 다음에 접어줘. 이것도 굉장히 힘이 들지. 응. 이런 운동이 차상금식 관절에는 어떤 도움을 줬을까요? 이번에는 무릎 관절과 근육과 관련해 실험을 해봤는데요. 무릎에 연결된 관절에 센서를 부착하고 걸을 때 근육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지면에 발이 닿을 때 허벅지에 있는 근육들이 일제히 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네, 근전도 자료고요. 위에서 보이시는 그래프는 대퇴사두근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근육이 있잖아요. 대퇴직근이라는 근육, 두 번째는 이제 외측에 있는 광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는 내측에 있는 광근, 이렇게 총 3개의 근육을 측정한 겁니다. 이 3개의 근육이 전부 다 대퇴사두근 근육 그룹에 포함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신호의 파형이 굉장히 사이클릭하게 규칙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저희 피험자가 보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패턴이 나타났다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근전도 활성이 커지는 위치가 있을 거예요. 이 시점들이 보행할 때 발이 지면에 접촉돼서 체중이 발에 실리는 시점이거든요. 그때 우리 체중이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거의 보행할 때 지면에 발이 접촉할 때마다 내 체중 전체를 발이 수용해야 되는데, 그때 이런 대퇴사두근 근육이 수축함으로써 무릎 관절에 걸리는 하중도 흡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관절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을 키운 운동이 결국 무릎을 좋아지게 한 원인이었군요.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관절이 좋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기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또 손자 손녀와 같이 놀아주니까 아이들하고도 관계가 좋고 저도 행복이 2배로 된답니다. 그래서 관절을 지키는 것이 지금 최고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 건강이 최고! 건강이도 최고! 최고! 그렇다면 사례자의 건강도 개선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차상금 씨처럼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근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력 좋은 운동들 몇 가지 좀 해보실 거예요. 전문가에게 직접 운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실 거예요. 이렇게 버티기 5초, 둘, 셋, 넷, 5. 천천히 무릎 핀 상태에서 다리 한번. 이번에는 사례자들이 직접 해볼 차례인데요. 그렇죠. 이 정도까지만 올리시면 돼요. 여기서 버티기. 생각보다 잘 따라하시네요. 저도 집에서 따라 해봐야겠어요. 천천히 내리고 다시. 자, 둘. 버티기 둘, 셋, 넷, 5. 힘 들어오죠. 내리고. 이번에는 바깥쪽 외측. 이번엔 2번째 동작을 배워봅니다. 옆으로 누우시는데 베개 베셔도 되고요. 팔베개 이렇게 하셔도 돼요. 또 위에 쪽 다리는 쭉 펴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발목은 살짝 당겨주세요. 우리 몸 쪽으로. 위로 이렇게 다리 들어 올리는 거예요. 천천히 내리고. 5. 확실히 아까보다는 힘들어하는 게 보이네요. 하나, 둘, 셋. 특히 승희 씨는 오른쪽 다리의 허벅지 바깥 근육이 많이 약했던 모양이네요. 3번째 운동입니다. 우리 아픈 다리 좀 더 힘줘서. 다른 운동은 다 땀 뻘뻘 흘리면서 해야 하는데 누워서도 근육 운동이 된다니 이건 정말 할 만한 것 같은데요. 따라할 용기가 생깁니다. 엉덩이 힘 들어왔다 하면은 좋아요. 천천히 내리고. 자, 우리 3가지 운동 열심히 하셔서 우리 무릎 관절 건강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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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절 건강을 되찾고자 하는 2사람. 실제로 집에서도 매일 5분씩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머, 처음보다 진짜 자세가 좋아지셨다. 허리가 잘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인 하루 6,000보급계도 시작했습니다. 관절 사수 작전 2번째는 바로 식단 개선인데요. 채영이 씨도 당장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바꿨는데요. 그동안 체중 관리 때문에 저녁은 건너뛰었었지만 이제는 새끼 식사를 하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런데 혼자 먹기는 많겠어요? 이 정도 반찬이면 세 끼에 나눠 드셔도 되겠는데요? 부족하다 싶으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충하는 것도 방법이 될 텐데요. 차상금 씨가 드시던 그거 아닌가요? 예, 관절염에 단백질 좋다고 해서 생선, 두부, 계란, 단백질 식단으로 제가 바꿨어요. 운동 열심히 하고 이 음료도 같이 마시니까 걷거나 계단 오르나 댕길 때도 예전보다 좋아진 것 같아요.
특히 하승희 씨의 경우에는 단백질 식단과 더불어 저자극, 저염 식단이 추천됐는데요. 짜고 매운 음식은 뼈 건강을 지키는 칼슘의 흡수를 막아 골다공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짠찌개와 김치만 넣고 먹던 밥상은 이제 그만 안녕인 것이죠. 영희 씨보다 관절 상태가 안 좋았던 승희 씨는 더 열심히, 더 절실한 마음으로 실천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건강기능식품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걸까요? 대부분 글루코사민의 원료가 게나 또는 새우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해산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또 이 성분이 안전한 곳에서 추출된 것인지 또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은 것인지 확인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열심히 먹고 운동한 지 2주 후 다시 한번 병원을 찾은 두 사람. 운동을 열심히는 못해도 운동을 그래도 좀 하긴 했어요. 그냥 오늘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통증이 많이 좋아졌어요. 무릎하고 손가락 통증이 많이 감소돼 갖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유, 2주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 좋죠. 일단 관절염의 통증 지수를 측정하는 설문검사를 시작으로 1차 때 했던 검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무릎뿐 아니라 손과 손목, 발과 발목도 엑스레이를 찍어봤고요. 나이가 나이니만큼 골다공증 검사도 실시했습니다. 척추와 고관절의 골밀도를 측정했는데요. 과연 솔루션의 성과는 어떨까요? 하승희님, 최영희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하승희님 여기 예. 해주시고 그동안 좀 어떠셨어요?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제가 좀 좋아진 이번에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진료 보기 전에 조사한 거를 확인해 보니까 우선 점수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점수를 할 때는 세 가지를 보거든요. 첫 번째는 관절염으로 인해서 통증이 얼마나 심한가, 통증. 그리고 이 관절이 얼마나 뻣뻣한가. 그리고 이게 통증이든 뭐든 내가 활동이 얼만큼 좋아졌는가, 신체 활동 지수를 보는 거거든요. 하승희님 같은 경우는 이게 관절이 뻑뻑한 거는 사실 빨리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관절이 뻣뻣하다고 느끼는 거는 거의 비슷한데, 그렇게 심하지도 않았지만 비슷한데, 통증이라든지 신체 활동 능력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최영희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연세에 비해서는 관절이 제가 봤을 때는 건강한 편이에요. 근데 엑스레이 상에서 좋아 보인다고 해서 안 아프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우선은 일반적인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유산소 운동도 하시고. 근데 이거를 네. 이걸 손을 쥐고 억지로 이렇게 올릴까요? 구부린 상태에서 드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무릎을 펴는 게 첫 번째. 쭉 펴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계속 힘을 주는 거는 안 쉬는 거니까 근육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요. 좀 더 좋아지게끔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하시면은 큰 무리 없이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심해서 나가시죠. 네. 그래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승희 씨는 통증, 신체 활동에서 증상이 좋아졌고요. 총점 75점에서 54점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네요. 최영희 씨도 통증과 신체 활동에서 좋아짐을 느꼈으며 총점에서는 56점에서 44점으로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세 가지 수치 중에서 세 가지 모두 유의미하게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가장 좋아진 거는 우선은 통증. 어머님들께서 느껴지는 통증이 제일 첫 번째로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그걸로 인해서 그 이전의 무릎 통증 때문에 느꼈던 신체 활동의 어떤 문제점이 또 많이 좋아졌습니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뻣뻣함도 차차 어떤 시간을 두고 보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앉았다 일어나면 엄청 많이 아팠는데요. 요즘에는 조금 덜 아픈 것 같아요. 좋아져갖고 올 봄에는 친구들하고 놀러도 가는 게 소원이에요. 놀러 가고 싶어요. 저는 운동이면 다 좋은 줄 알았거든요. 무릎에 안 좋은 운동이 있다는 거를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배운 대로 운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한결 밝아진 두 사람. 잘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표정이 바뀌시는군요. 만나서 꽃 구경이나 갑시다. 그럽시다. 그래요. 아이고 좋아. 진짜 많이 좋아졌어. 맞아. 하승희 씨는 바닥 생활 하던 것을 점점 줄이고 계시고요.
최영희 씨는 무리한 인터넷 운동 따라하기보다는 걷기 중심으로 운동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두 분 앞으로도 건강하게 꼿꼿하게 잘 걸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부터 내 무릎을 지키는 노하우. 이제부터는 건강하게 먹고 즐겁게 운동하며 관절 나이 젊게 돌려놔 보자고요. 최고! 최고! 채널 A